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 촬영하죠? 네, 오늘은 저희가 특 질문으로 네.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뭐 다 여쭤보세요. 코 수술에 관한 거는. 네, 저 여기 민효 작가님이 그거는 삭제해줘. 일단은 눈 수술이랑 코 수술을 함께 같이 하는 게 더 좋나요? 아니면 혹시 따로 하게 되면 눈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면 눈, 코 수술을 같이 해도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이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을 때 또 장점이 있는데 눈 수술, 코 수술을 따로 하게 될 경우 각각 회복 기간이 한 1, 2주 정도는 멍이 좀 들 수 있는데 그걸 같이 하게 되면 한 번에 멍이 들기 때문에 따로 했을 때 1, 2주 한 번, 또 한 번 1, 2주 멍이 들 거를 한 번에 1, 2주 멍 드는 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이제 만약 혹시나 따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눈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코를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팀을 하게 될 경우라면 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코 수술 하게 되면 눈 사이 먼 게 약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눈을 먼저 하든 코를 먼저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컴플렉스거나 더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수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눈이나 코나 본인이 컴플렉스였던 점이 해결되고 나면 자기 얼굴에 만족하면서 두 번째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술 시에 흉터가 남는 게 싫은데 비개방으로 수술하면 개방보다 효과가 떨어지나요? 비개방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코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비개방으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비개방의 수술의 장점은 이제 코끝에 흉터가 안 남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코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실리콘을 넣거나 코끝을 살짝 높이는 정도는 비개방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의 경우에는 복코도 있고 매부리도 있고 코가 짧거나 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리콘만 넣거나 매부리만 살짝 갈거나 코끝을 살짝 높이는 정도는 비개방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비개방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본인이 비개방 수술법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코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코 추울 때 코가 많이 빨개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수술하게 되면 코끝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 피부가 이렇게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추위나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염색이나 파마를 해도 이제 코에 자극이 됐을 때 수술 전보다는 좀 더 쉽게 빨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6개월, 1년, 2년 지나면 늘어난 피부가 점점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빨개질 수 있다, 초반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질 거다. 그럼 코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랑 입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낮기 때문에 광대나 입이 돌출돼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코 수술을 통해서 코를 얼굴 가운데 오똑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으면서 광대가 들어가 보이고 입도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하고 이제 저한테 경과를 보러 오실 때 친구들한테 살이 빠졌냐는 말을 많이 듣고 아니면 얼굴 윤곽 수술했냐고 말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끝만 마음에 안 들어서 코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재수술의 경우에 코끝만도 가능한가요? 네, 코끝만도 가능합니다. 코끝만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코끝을 높이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이제 실리콘과 코끝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매끈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수술 후 코 주변이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편하게 웃거나 입을 벌리는 건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코 수술하고 초반에 입을 벌리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웃을 때 코끝이 당기는 불편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연골 지지대가 깊숙이 이렇게 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 좀 방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술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느낌이 많이 개선됩니다. 자가능으로 초수술한 다음 재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 부위가 두 군데 생기는 건가요? 보통은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에 또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는 한 군데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전 수술 절개 부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이 있는 경우에 새로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 흉터는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흉터 연고는 언제부터 바르는 게 좋을까요? 흉터 연고는 저희가 수술하고 한 4주 정도 지나고부터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코 수술 후 AS는 언제부터 가능하죠? 비주가 아예 돌아가거나 실리콘이 완전히 휘어버린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 조기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약간의 모양적인 불만족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빨리 하면 6개월째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피부가 안정되고 결과가 안정돼서 1년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 피지 제거 수술 같은 코에 압력을 가하는 시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게 한다면 한 달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술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한 달 전에 코 수술했다고 미리 알리고 좀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시술함에 있어서 통증이 심하다면 그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얇은 피부는 코 수술 후 비치는 경우가 많은가요? 코 피부가 얇은 경우 너무 높은 실리콘을 과도하게 넣는 경우 실리콘 비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욕심을 낮춰서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적당한 높이의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